오랜 세월 뜨겁게 가슴을 울린 그 말을 기억합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어린 아들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자신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그 말, 바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2019년 대한민국은 절체절명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거래된 정, 조작된 평등, 왜곡된 자유, 무너진 민주주의.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할 이들이 법 위에 또 다른 법으로 군림하며 국민에게서 받은 힘을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남용했습니다. 저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고도 지가 무슨 법대 교수라고 하냐고. 저 높으신 분들은 잘 먹고 잘 사시고. 내가 살아온 나라가 아니잖아요. 내가 바라는 나라가 아니고. 인생 경제 파탄냈습니다. 국민들 그 마음을 두동강 냈어요. 온 국민이 그들의 만행에 분노하며 거리로 나섰고 정부에 대한 좌절감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약자의 편에서 목소리를 높여왔듯이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이 이 땅의 자유와 평등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일어섰습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나라를 지키고 바로 세우기 위한 굳건한 의지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승리할 그날까지 싸워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살려낼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제게 부여하신 사명, 저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 반드시 심판합시다. 끌어내립시다. 한 나라의 정치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뜨거운 투쟁이 시작됩니다.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로 기호 1번 황교안! 자유한국당의 국민 중심의 정치는 최고의 리더를 선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정치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폭정에 맞서서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치열한 전투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당대표가 된 황교안 대표의 첫 행보는 치열한 삶의 현장 속으로 찾아가서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한교안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국민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있어요. 나라도 있어요. 우리가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느끼시기는 언제부터 좀 이 택시 업계도 힘들어지셨다고 있으시나요?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농부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삶의 최전선에서 자신의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이들을 만나고 진짜 속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양한 일터에서 하루하루를 땀방울로 채우며 오늘의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것인지 가슴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이렇게 하나하나 사주시는 것도 큰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시는 이제 해주시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너무 지친 게 다음에 하려고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쉬엄쉬엄 하세요. 텔레비 나오시도 요 현장 이런 분들께 더 꼽네. 감사합니다. 때로는 친근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을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공을 차며 동심으로 돌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듣고 청년들과는 술 한잔 기울이며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논하기도 했습니다. 보면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하여! 잘했어요. 지역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국민들은 온 마음을 다해 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절절한 마음들이 가슴에 새겨져 다시금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힘을 내게 합니다. 말씀들이 다 정말 애국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눈물이 납니다. 오랜 기간의 수고 끝에 탄생한 민부로는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구하고자 자유한국당이 첫 번째 대안으로 제시한 경제 안정 정책입니다. 잘 사는 국민 하나, 열나라 안 부럽다. 민부로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병을 치료할 특효약이 될 것입니다. 민부로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기존의 정부 주도 경제 정책 운영 방식을 민간이 주도하는 체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가구당 연소득 1억 원, 중산층 70% 확보 등을 이루는 것이 주요 정책 목표입니다. 민부론의 뒤를 이은 민평론은 문재인 정권의 외교, 안보, 통일 정책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고 또 올해만 해도 벌써 미사일과 방사포를 11번이나 발사했습니다. 외교는 고립무원에 빠졌고 통상 외교는 실종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기존 정책을 비판하며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한 민평론은 완전한 북핵 폐기를 최종 목표로 하고 실효적인 미북 대화의 견인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한미 간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연합 군사훈련을 주속히 복원하여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민평론의 핵심입니다. 현 정권의 무능히 빚어낸 통상마찰, 방위비 갈등, 그리고 전시작전권 문제 등 한미 간 갈등 요인을 선제적으로 풀어가겠습니다. 또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사는 철저하게 따지되 경제와 문화 등 민간 협력은 확대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해서 지소미아 종료 철회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로 안보 국익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을 뜨겁게 달궜던 또 다른 이슈는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위법 논란이었습니다. 가장 깨끗하고 정의로워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각종 위법 의혹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물론이고 제 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국 후보 일가를 둘러싼 불법 혐의들이 잇따라 불거지자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날로 커졌습니다. 표창장 문제가 불거진 뒤 조 후보자의 부인이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해줬다고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위임을
줬는 게 안 맞느냐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그 확실히 위임을 좀 받았다고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결국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졌습니다. 온 국민들, 특히 등록금 마련에 전전긍긍하는 우리 젊은 학생들의 가슴을 후벼파고 그래놓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하시겠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반대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들어봐, 저기 들어봐. 성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거리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키려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정신 빠진 문정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저는 오늘 제1야당의 대표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는 정부, 국민의 절규를 외면하는 대통령. 누군가는 나서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의 정의와 평등을 지키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저는 저의 투쟁을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앞장서서 이겨내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국민이 있는 한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투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세히 듣겠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검찰과 사법부를 주무르기 위한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최후의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는 민생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망가뜨릴 2대 악법인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를 위해 비장한 단식 투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매서운 추위와 배고픔, 그보다 더 강하게 마음을 흔들었던 주위의 반대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어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선출직 후보의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를 함양한 것은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를 주도하였으므로 무효라고 하겠습니다. 조국 전 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참여하는 이른바 3인회의에서 감찰 중단을 결정했고 지난해 1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자료를 모두 회수해간 상태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허리 디스크를 수술한 것으로 유명한 우리들 병원은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에도 1,40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2012년에 이어 대선 직전마다 거액 대출을 받은 셈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2020년도 예산안 날치기 통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유한국당은 늘 약자였습니다. 권력의 만행에 국민과 함께 짓밟혔고 함께 아파하며 싸워왔습니다. 이번에도 국민과 하나가 되어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나라를 지키고 바로 세우기 위한 굳건한 의지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당의 쇄신과 통합을 이루며 광화문에서 1000만 10월 국민항쟁을 이룩한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이 땅의 정의와 평등을 저버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정부의 권력 남용이 계속되는 한 그 모든 불의에 맞서 싸우는 자유한국당의 투쟁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옳은 소리